오늘은 공무원시험 1타 강사에서 탄핵 반대 선봉에 선 전한길 강사를 만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한길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많은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글쎄요. 그런데 이 부정선거를 열거하시는데 좀 물증이나 증거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지점은 과연 부정선거를 확신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선거 시스템을 좀 들여다봐서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자 이런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저는 둘 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선관위가 저도 처음에는 업무론이라 그랬거든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런데 보니까 첫 번째는 인사비리가 1,200건이 넘었고 그다음에 투표한 부실 관리 그리고 그 서버에 대한 부실, 해킹 위험 가능 높음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 문제 덩어리다. 그러면은 선관위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지방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에 위해서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틀고 가자. 이거는 전한길만의 주장이 아니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이든 다 같이 공동으로 투명하게 가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네. 부정선거를 주장하실 때에는 그 부정선거를 주동하는 세력 또 그것을 조정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저는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틀고 가자라고 하는데 그걸 막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아예 A, B 후보가 표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관여 안 해요. 근데 너무나 미세할 경우는 몇백 표 차이로 몇천 표 차이로 당내에 갈라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산 조작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21대 총선부터 22대까지 무려 126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부정선거 소송. 그러나 다 패소를 했습니다. 부정선거 아니라고 결론이 난 거죠, 법원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을 겸직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선관위원장이 판사를 겸직해요. 이 말은 뭐냐면 심판이 심판 노릇 안 하고 직접 선수로 뛰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 제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소송 제기하면은 그쪽에 중앙선관위원장이 판사를 겸직해요. 예를 들어 투표함도 다시 열어보자. No. 그다음에 실제 투표자 수와 투표자 확인하자. No. 많은 것을 부정선거 의혹 제기한 사람 너무나 불리하게 재판을 다 폈어요. 중앙선관위의 사무처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창입니다, 대학교. 그래서 좀 믿을 만한 사람 아마 거기다 안 쳤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대법원장님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좀 검증하고 좀 안전하게 하려고 자기 사람들을 안 쳤는데 이분들도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럼 어디에 현혹된 겁니까? 말이야 다 할 수 있죠. 말이는. 하지만 결국은 저는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조만간에 저도 2타 영상 준비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거는 TV 토론 문제는 가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문제거든요. 사실 문제는 진짜냐 가짜냐 밝혀야 되잖아요. 증거 자료 제시하면 저는 끝난다고 봐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덮어씌우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얘기하는 측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내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첫 번째요. 이거는 전한길이 주장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비전문가니까 국민 눈높이 이야기하면은 전한길이가 선동한다. 이러는데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권위자는 허영 교수님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허영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내란죄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내란 사례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란을 적용하려면은 무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도 10가지가 넘는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장군인들이 갔고 또는 여론조사에도 군인을 보냈고 선관위에도 보냈단 말이에요. 이런 일체 행위가 그냥 질서유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5.16 군사정변 때 동원된 군대가 몇 명인지 아세요? 35,000명이에요. 12.12 사태 때 신군부가 동원한 군대가 몇 명인지 아세요? 2만여 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국회의사당 간 게 280명이야.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국회의원만 해도 300명이야. 280명이 가서 국회 찾아간다고? 두 번째 실탄이 지급돼서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요? 공포감은 약간의 있잖아요. 위협감은 있었겠지만은 저는 그리고 그것이 막 뛰어다녔습니다. 국회 사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질서유지인가요? 국회의 어떤 입법 헌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십시오.
아니 투표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있는 본회의장까지 네. 뛰어들고 막 거기 막 유리창을 깨고 들어서 돌아다니는 군인들에 대해서 그것이 질서 유지로 누가 생각할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있잖아요. 예. 비상기업의 어떤 뭐랄까 정당성 또는 대통령의 통치권까지도 위배하는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확대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요.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를 망가뜨리고 있다. 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네. 그럼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지금 뭐 잘못된 판결이 나온다면 4.19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국민들이 벌써부터 통계 그 여론조사 보니까 49%가 헌법재판소 못 믿겠다. 정치적 중립에서 못 믿겠다 하고 45%가 믿겠다 그래요. 이미 절반 가까이가 불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현재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가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 박근혜 정부 때는 10%도 안 됐는데 지금 50% 됐단 말이에요. 국민 50%가 원하고 있는데 감히 헌법재판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인용시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죠. 만약에 말이죠. 네. 그렇게 이 좋은 그 환경 속에서 네. 보수에 있는 부분마저 다 넘어가서 네. 이쪽 주장대로 네. 하자면 전체 모두가 인용을 한다면 네. 그럼 나머지 그 보수 4명도 변절한 건가요? 그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전체 다가 아니 좌우를 떠나서 국민에 대한 반역자죠. 8명 전부 다가. 아, 보수 이유는 쪽도? 보수 쪽에 당연하죠. 서 있는 분들도 당연하죠. 잘못된 이유는 건가요? 뭐냐면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이 있지. 국민이 위에 헌법재판소 있는 건 아닙니다. 헌법재판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국민을 위해서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 우리나라 주권이 누군데요?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네. 게 있는데 국민은 탄핵 기각만 주장한 사람들만 국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5대5가 된다 칩시다. 네. 그럼 대통령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탄핵 가결할 때 몇 프로 있어야 되죠? 3분의 1, 국회에서 3분의 2잖아요. 예. 최소한 걸 3분의 2라면 우리가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30%만 돼도 인용하면 안 되죠. 이런 분위기를 알면서도 네. 전체가 다 인용을 해버리면 저는 그런 국민의 반역자고 얼싸오적이죠. 저는 보수에 그렇게 선 봅니다. 그 재판관들도 그럼요. 당연하죠. 반역자고 당연하죠. 오적입니까? 왜냐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왜 헌법재판도 그런 재판해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전 선생님은 네. 극우주자입니까? 저 원래 진보 쪽이었어요. 예. 저는 바뀌지 않거든요. 저는 중도라 생각하고 상식을 국민 상식선에서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극좌로 갔어요. 지나치게 좌파로 가는 바람에 전환길이 가만히 있는 전환길은 우파가 된 거고. 그러면 전 선생님은 네.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중도 우파라고 생각해요. 중도 우파. 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극우 국자의 네.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네. 뭔가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네. 경우에는 선동이나 폭력을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거는 것이죠. 극우죠. 예, 그렇죠. 저는 지금 우리 제가 집회 그런데 나가서 전부 제가 평화죠, 평화. 서울 서부지법 행동 때도 그것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헌재가 만약에 잘못된 네. 판단을 한다면 그건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건 해체해야 된다. 네. 그래서 만약에 많은 젊은이들이 네. 또 우파에서 네. 헌법재판소를 막 폭력으로 점거하는 사태에 빌미가 된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러면 구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 최고 권위자 허영 교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 진행되는 재판 과정이 벌써부터 10가지가 넘는데요. 불법적인 게. 네. 이렇게 해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인용된다면은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교수님도 그럼 지금 폭력 선동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성공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니죠. 가루가 된다는 말은 꼭 폭력으로 검을 부순다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 이름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저도 마찬가지로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자극이 돼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는 폭력을 저는 조장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